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식 투자일기 한 달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좌는 엉망진창인데요. 그래도 이 컨텐츠를 다시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마음이 아직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그동안의 매매를 어떻게 했냐 보다는 그냥 장고를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 매력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주식시장 하락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이 난리입니다. 그동안에 까딱까딱 하던 헝다그룹 미국에 파산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다른 부동산 회사들도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금융회사들은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옆나라 중국은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은 미국에서 한 방 맞고 중국에서도 한 방 맞았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번 주에만 4% 하락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는 2600 이상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오더니 어제와 오늘은 장중에 2500까지 한번 깨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2500은 잘 지키면서 250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리적 지지선인 2500을 지켰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거래일이 4일밖에 없었는데 4%나 하락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부터 볼 텐데요. 종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씩 매수를 한 종목은 있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그동안에 더 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6.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현재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리츠가 지금 완전히 폭탄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면서 주식수가 1658주로 늘어났는데요. 거의 유상증자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난리도 아니죠. JR 글로벌 리츠도 조금 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1600주를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는 여전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빨간불이 두 종목 나왔는데 KTNG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두 종목이라도 빨간불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저의 마음에는 큰 위안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면 보시는 데이터가 4대 금융지주 한 달간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KB금융은 한 달 동안 주가가 7% 올랐고 신한지주는 4%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지주는 2.4% 하락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8% 하락했습니다. 하필 제가 산 종목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경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KDB생명 인수하는 게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이 되었지만 뉴스를 보면 적극적으로 인수할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게 저는 폭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부에게 미움받지 않고 인수를 포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금융지주는 이 친구를 어떻게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보류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주가가 3,800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총 2,000주를 보유할 생각인데 지금 1,600주까지 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400주를 더 살 수가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200주는 더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배당락이 나오면 추가 200주는 내년 초에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2,000주를 다 채우면 JR 글로벌 리츠도 이제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도 마찬가지로 2000주까지 보유를 할 생각인데 이제 한 350주 정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츠는 8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8월 29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8월 30일이 배당락이 나옵니다. 역시나 배당락이 나오면 추가로 350주를 적절하게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삼양옵틱스 9,5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때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공모주 청약한다고 돈을 다 투입하는 바람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9,7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9,5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 50주를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경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계좌를 보면 뭔가 주말 동안 내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는 저의 영상을 보지 않겠지만 노약자나 임산부는 이 다음 내용을 보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보겠다고 넘어오셨으니까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오이즈가 그나마 4% 마이너스로 버티고 있고요. LG전자 우량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도 장난이 아닙니다. 주식 산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15%이고요. DB하이텍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유프렉스와 에이스토리는 슬프게도 비중도 다 채웠는데 상한가가 나와도 저의 평단가까지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장고 보기가 두렵고 민망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네오이즈를 제외하고 LG전자부터 A스토리까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LG전자 2분기 실적이 완전히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면 매출액은 1%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23%가 줄어들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51%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줄었나 보니까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했다고 하던데요. LG엔솔이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리콜에 대한 비용의 50%를 LG전자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쭉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주 전에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완전히 절벽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는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올해 초 저점이 8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 충분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밉던 좋던 제가 선택한 종목이니까 LG전자는 비중 2천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 지분 경쟁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펀드 대장인 강성분은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측에서는 DB메탈을 흡수합병하면서 지주사를 전환해야 되는 시간을 약간 늦추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성부 쪽에서 지금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도 약 100억 원 정도 손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액션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종목도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반도체 종목답게 현재 주가가 처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DB하이텍도 언젠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뉴프렉스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0억 원 적자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7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실적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그렇게 흘러내렸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뉴프렉스를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A스토리는 적자는 아니었지만 전년 대비 실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영업이익은 무려 60%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A스토리도 3분기 실적이 조금 회복된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엉망진창인 저의 계좌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저보다는 형편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그래도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